자, 오늘은 우리가 독서 지문을 함께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내신 범위에서 독서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좀 더 꼼꼼하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는 도식화도 해놓고 스스로 이해를 좀 깊게 하는 게 시험지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 지문은 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의 진리함수 이론이라는 이제 지문이고요. 이거는 뭐 친구들이 느끼기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논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조심히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언어 관련 철학자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시르라는 사람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고1 고2, 고3 할 거 없이 되게 많이 등장했던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그럼 지워버릴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봤대요. 그는 비트겐슈타인이겠죠.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관가했다고 지적하며, 자 여러분, 이전의 철학은요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이전의 철학은 정신이나 이성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것들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는 뭡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관가한 이전 철학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이죠. 명제는 사실과 대응된다. 여러분, 명제와 사실은 하나하나 대응된대요. 그래서 결론,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를테면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이처럼 정리해 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는 뭐야? 명제가 사실과 대응한다, 참. 명제와 사실이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 의문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대답은 누가 해줄 거예요? 본인이 해주겠죠. 이런 건 우리가 자문자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효과가 있다면 독자의 주의와 집중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술 방식, 전개 방식에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죠. 이 같은 고민, 여러분 이 같은 고민은 뭡니까? 위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할까? 라는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요소 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했다.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죠.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라는 거죠. 즉,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명제는 요소 명제고요. 걔네들은 원자 사실과 대응한다라는 거야. 우리 짝 지어볼게요. 요소 명제라는 거는 원자 사실과 대응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봤대요. 여러분 앞에랑 똑같죠?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진리 가능성이라고 봤대요. 이거는 새로 나온 개념이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두 개가 된다. 그쵸 여러분? 하나의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참 혹은 거짓 언제나 두 개예요. 또한 정보의 나열 비트겐슈타인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는데, 이때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의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즉 여러분, 쌤이 위에 있는 문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자 여러분 얘를요 쌤이 형광펜을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지금 얘는요 두 가지의 명제가 결합했죠 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분홍색.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파란색. 이랬을 때 이 앞에 게 하나의 요소 명제예요. 뒤에 것도 하나의 요소 명제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 문장 전체가 복합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의 요소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뒤의 요소 명제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가능성을 모두 다 따지는 게 복합 명제의 참, 거짓 가능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 조합해 볼게요. 앞에는 참인데 뒤에는 거짓인 경우, 앞에도 참이고 뒤에도 참인 경우, 앞에는 거짓인데 뒤에는 참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총 4가지겠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 앞의 요소 명제는 T 혹은 F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뒤의 요소 명제도 참 혹은 거짓 두 개의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4가지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두 개의 명제에서 둘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복합 명제의 가능성은 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졌냐에 따라 요소 명제의 수를 n이라고 보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n.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못 적힌 거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제곱이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쌤이 다시 쓸게요. 자, 2의 n제곱계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열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봤대요. 여러분 또 새로운 개념, 진리 연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리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 나오는 방법을 뜻하며, 진리 연산의 결과는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다. 그래서 결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복합 명제의 경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P와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요소 명제 Q 그리고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복합 명제는 P와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적용된 진리 함수 P 꺽쇠 Q로 표현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학에서 늘 쓰는 기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게 하나의 지금 요소 명제였죠.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그쵸? 그 다음 뒤에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 요소 명제가 2가지가 있는데 각각 P하고 Q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돌고라는 거 우리 이거 문법적으로 대등적 연결어미예요. 그쵸? 나열의 대등적 연결어미.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그리고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표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학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진리함수 P 꺽쇠 Q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거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도 참이 될 때만 진리값이 참이 된다. 그쵸 여러분? 앞에도 참, 뒤에도 참일 때 결과적인 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앞에 이러한 결과를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로 만들면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자 여러분 이게 뒤로 넘어갔어요. 자, TT, FT, TF, FF가 되고, 그랬을 때 순서대로 둘 다 참일 때는 참,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 꺽쇠 Q의 진리 조건은 순서대로 했을 때 TFFF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표 보고 올게요. 그랬을 때 요거를 나열한 겁니다. TFFFF,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좀 표가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뒤로 넘어갔네요. 자, 이해됐나요? 그쵸? 이게 논리학이 은근히 쉽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쵸?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실과 명제가 대응되는 거였겠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여러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즉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하나 나왔죠? 뭐요? 즉 의미 있는 명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인 거고 의미 있는 명제란 참 또는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것. 참 또는 거짓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역접이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서 참거짓 구분이 불가능한 게 무의미한 명제래요.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은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혹은 언제나 거짓인 명제는 우리가 의미를 결여했다라고 말하네요.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그쵸? 혹은 언제나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이는 진리 연산의 결과와는 상관없는 표기래요. 오케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 정리죠?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진리함수 이론의 의의인 거죠. 이전의 철학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좀 간과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전에는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딱 명확하게 구분했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명제, 그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의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 무의미한 명제 혹은 의미 판단이 무관한 의미를 결여한 명제인 거죠. 왜? 늘 참, 늘 거짓이니까 의미의 판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논리학 지문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잘 따라가면서 읽어보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